아우, 우리 선생님은 선무당 진짜 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팔자상으로는 우리 김 선생님이요. 그냥 왜 블라인드 테스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 선생님 박수무당 캐도 믿을만 해요. 촉도 있으시고, 하고 우리 선생님이 사술원진을 쓰셔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그르텍 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 진짜 좋은 능력이지요. 내 같은 나는 막 사무실에 사람 딱 와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인상 확 그리면서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해도요 안 믿을 때 많거든요. 머리 막 풀어 헤쳐가지고 그러면 그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믿는데 가끔요 뭐 귀찮아가 아침에 막 바빠가 머리 탁 쪽지고요 앉아있으면 아 선생님은 CD로 보시는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에 따라가지고 사람들 반응이 좀 달라서 한 번씩 난 그분 아니 그분 없는데 안 오셨어요 걔도 그분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 팔자를 볼 때요 그분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은 누구나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능력은 오늘 12신사를 못 들어가지 싶은데 12신사를 배우면 누구나 다 그분이 오신 것처럼 느껴져요. 12신살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역마살, 도화살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제가 처음에 철학관 차려가지고 손님을 보는데 신기하게 원래 문 열면 사람들이 금방 잘 안 와요. 근데 한 명, 두 명 와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아 선생님 그 대나무 꽂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죠. 어머 제가요? 하면서 머리 그러면 한 묶어볼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12신살은요 원래 내가 내 팔자에 역마살이 들어오면 사주를 풀어줄 때 니는 역마살이 들어왔으니까 이동하게 돼 움직이게 돼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역마살이에요. 예를 들면 도화살이 있으면 들어왔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니 자꾸 누가 불러서 놀러 나갈 일이 생기네. 오빠가 자꾸 니랑 술 먹자 하재.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도화살에 대한 설명이니까. 근데 그까지만이에요. 그런 얘기해 주면 어머 선생님 정말 신기가 있으세요. 근데 그게 좋단 말이에요?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게 공부의 한계거든요. 근데 그 살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좋다 나쁘다는 그 용신을 가려가지고 내가 이웃에 내가 그렇게 옷을 벗었더니 저 오빠야가 나를 취하면서 돈을 주더라.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근데 오빠가 꼬셔가지고 내가 한번 싹 이렇게 어깨를 내밀어 줬는데 내 속살만 보고 그냥 갑분싸요. 그건 정말 재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길흉을 논할 수 있는 게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신을 잘 잡으려고 하면 격국도 필요하고 뭐 자연법도 봐야 되고 음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도구들 중에 하나하나가 12운성이고 12신살이고 자연법이고 뭐 그런 뜻이에요. 무조건 모든 팔자들을 다 12신살로 풀 수 없고 12운성으로만 풀 수도 없어요. 설명을 좀 드렸지만 양간, 음간, 12운성 쓰는 게 좀 많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양간은 12운성대로 좀 읊어주면 거의 맞는데 음간은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신약, 신강, 팔자의 강약에 따라 가지고 신왕, 신강한 사람은 12운성을 적용해 보면 기똥차게 잘 맞아요. 근데 내 팔자가 늘 빌빌거리고 힘이 없으면 12운성 소용없어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빌빌거리는데 그래서 팔자의 강약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늠하는 방법들 도구가 이제 12신살, 12운성, 뭐 강약 보는 거 그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녹음하시면 돼요. 60갑자 보는 건데 지난 시간까지 쇠지까지 했다 그죠? 오늘 들어가는 거는 병지부터인데 제가 음식 솜씨가 없어요. 식상이 없어가지고 정말 젬병이에요. 근데 제 팔자에는 축이 하나 있는데 이 축이 원래 동지섣달 긴긴밤 올해 해묵은 오래됐다 예꽃자 이런 것들에 준하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부터 제가 그 수시로 이제는 뭔가를 조금 담기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된장을 담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 매실청 담고 뭐 오미자 막 하고
이런 것들 설탕이 막 절여가지고 놔둬놓으면 액기스가 쫙 빠져나오지요. 병지는 그런 액기스란 뜻이에요. 뭔가 꾹꾹 눌러 짜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빼낸다. 액기스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병지의 뜻은 액기스니까 총명하고 똑똑하고 병지가 들어있는 양간의 병지는 식신이에요. 그래서 두뇌가 총명하고 교육업에 종사할 수 있고 이런 뜻이에요. 병지에 속하는 일주가 병신일주는요. 사람이 원래 태양의 뜻은 밝다, 오지랖이 좀 있다, 내가 세상을 비춘다 이런 뜻이라 했지요. 그런 병화가 병지를 만나 놓으니까 뭔가 액기스가 확 뿜어져 나오는데 육친적으로는 신금이 재성이라도요. 병신일주는 굉장히 똑똑해요. 박학다식하고 사람이 조속한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일지문창을 깔고 있으니까 어떤 면이든 어머 저하가 저런 면이 있었나? 무식하지 않네. 오 이런 면이 잘 드러나는 게 병신일주예요. 근데 12운성이 준한 설명이에요. 이 병신일주가 병제이기도 하지만 야에 공망이 육식갑자 하면서 왜 처음에 공만 좀 외워봅시다 했지요. 진사공망이에요. 사걸록이 공망이라서 육식갑자를 쭉 볼 때 걸록이 공망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처음 시작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끝이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고 걸록은 나의 뜻을 생각을 지상에 실현시키는 건데 이게 공망이니까 투쟁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뒤끝이 흐리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경쟁이 약하고 병신은 재성이지만 무신일주는요. 액기스를 제대로 짜낸 일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이 식신이니까. 이 제대로 액기스를 짜낸 이 무신일주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내가 은근히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저절로 욱 짜가지고 뭔가 나와놓으니까 나의 이 짜가지고 나오는 힘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맞아가지고 고집이 굉장히 태과됐어요. 근데 무신일주한테 니 왜 그래 생각하노? 그거 알잖아 하면 원래 이런 게 맞아. 타협할 줄 몰라요 잘. 지는 나는 식신이니까 내가 베풀고 아끼고 그게 당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놈들이 다 니 참 마음이 좋네 칭찬해주고 하니까 지가 고집이 있는지 그런 거를 잘 못 느낄 뿐이에요. 근데 무신일주가 지난 시간에 그 고란살 잠깐 언급을 했었죠. 고란살 일주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신일주예요. 고란살은 말 그대로 외로울 고자죠. 내 너무 외로워요. 근데 외로워 죽겠는데 옆에 누가 아무도 안 와요. 내가 좀 노력해가지고 끌어안아 보려고 하는데도 잠깐 속살만 한번 보고는 기겁하고 도망가요. 이런 게 고란살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무신일주들은요, 여자가 그럼 고란살 있는 사람이 결혼을 못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해서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뚜껑을 탁 열어보면 지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 위아더 월드컵에서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잘 지키면 배우자라도 한 번씩 한눈을 팔아가지고 그 위기를 알게 모르게 넘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신일주가 여자가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똑같이 그 병지니까 똑똑하겠지요. 근데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이 식신을 쓰면은요. 식신은 원래 재를 생산하지요. 그래서 무신일주 남자는 바깥에 나 한 번씩 헛짓하면 실제 잔돈이든 큰 돈이든 재물이 따라오기가 쉬워요. 근데 여자는 고란살인데다가 원래 이 신이 그 관성인 인 자체를 못 오게 하지요. 그래서 양아치만 주로 엮여요. 무신일주 여자가 대부분 바람이 나면 돈 많고 똑똑하고 이런 남자하고 바람이 나는 게 아니고 겉만 멀쩡한데 식당 가면 막 큰 소리 치고 막 힘준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하고 엮일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운 따라 대운이 막 안 좋고 하면
이 얼굴도 좀 팔겠죠. 그런 경향이 강한 게 무신일주예요. 이민일주. 똑같이 병지예요. 이 이민일주는요, 다른 무신일주가 그 식신을 깔아가지고 예쁘다 쓰다듬어 주는 거하고 이민일주가 쓰다듬어 주는 거는 좀 달라요. 토생금이고 수생목이지요. 다 생을 하는데 야가 토가 금을 만들어내는 과정하고 수가 목을 키우는 과정은 좀 다르지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부드러워요? 야가 더 눈에 확 띄는 부드러움이고 빨리 좀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야가 훨씬 사람이 더 부드럽고 동정심이 많고 사람을 아끼죠. 어떤 의미에서 뭐 홍익인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태어난 그 지가 일지가 그 병지냐 사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도 60 갑자 안에서 결정이 되는데 요런 일주들은요 병지 요 양간이에요. 요 일주들은 병지이기는 해도 식신을 깔았기 때문에 잘 안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꽃 피고 열매 열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병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해요. 식신이 제일 십성 중에서 제일 좋은 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운이든 아니면 사주 원국에서 다른 글자들이 식신을 충하지 않는 한 크게 아프거나 살아가면서 불편을 느끼는 거는 없어요. 정묘일주. 이 음간의 병지에 있어가지고는 얘기할 거리들이 좀 있어요. 정묘는 편인을 깔았어요. 태어난 글자의 일지에 인수를 깔았다라는 말은 일단 뭐 엄마 별이 내 안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보호해줘요. 근데 정묘는 편인이니까 새엄마 계모가 나를 생하는 거지요. 궁통보감 같은 고서에는 정화는 그러니까 봄의 정화는 눈물의 뭐 등불이다, 눈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인묘 목이 오행상으로는 정화를 생하는 것 같아도 원래 정화는 밤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목이 그냥 와가지고 불쏘시개 역할 해주면서 불을 막 밝혀라 하면 야는 별인데 달인데 밑에 목들 앞만 불을 떼줘도 야하고는 괴리가 있지요. 봄의 정화는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정화가 인수를 깔았기 때문에 다른 일주들보다 억수로 진짜 고집이 있어요. 인묘 목은 부드럽지요. 이민일주처럼 동정심도 많아요. 불상이 긍휼히 여기지요. 근데 또 정묘일주는 수레가 공망이에요. 그 공망은 그 자축 공망, 뭐 인묘 공망 여러 공망들에 따라 가지고 해석법이 조금 다 다른데 수레가 공망인 사람들은요 밤하늘 세계가 공망이 났기 때문에 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좀 고상한 척해요. 정묘 자체는 목화라서 원래 목화는 어둡다 밝다 할 때 밝음이죠. 목화 통명의 인자라 가지고 다재다능해요. 그런데 나의 그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인 인수 고집이라 가지고 밀어붙이는 힘 추진력은 있으나 지 고집이 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막판에 아 이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깨우쳐도 아이씨 모르겠다 그래도 끝까지 맞아 잘 우기는 게 정묘일주예요. 끈기가 많고 편인이라서 팔자에 식신을 깔은 사람들은 건강하다 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편인을 깔은 일주는 당연히 건강사가 많이 튼실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인수가 나를 보호해 주니까 건강할 수 있으나 그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부실해지기 쉽고 그리고 일지 편인을 깔은 사람들이 덩치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편인은 팔다리를 묶는 별이죠. 도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편인을 깔은 사람이 덩치가 굉장히 크다 하면 상만 보고도 아니 허벗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긴 꼬라지대로 못 컸으므로 생겨나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정묘일주가 예를 들면 쪼맨해요. 체격이 다부져요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편인을 깔았어도 큰 어려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편인을 깔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잘 안 낫는, 예를 들면 이런 팔자가 있는데 만든 팔자 아니에요. 이 팔자는 보면 술월의 정화예요. 이 술이라는 글자가 정화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죠. 식상이 형맞아 있는 데다가 내 일지에 편인을 깔고 있어요. 오행상 신왕 신강에서 절대 약하지 않는데 평생 건강한데 이런 팔자가 특히 술월이에요. 술월은 그 지상에 없는 병을 조금 달고 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프면 계속 낫지 않는 병을 질질 끌고 가야 되는데 편인까지 일지에 깔았으니까 보통 이런 팔자는 지금 여기까지 드러난 글자가 수기가 없지요. 수기 질환, 약 먹어야 되는 병 있죠. 뭐 투석, 신장병, 그런 걸로 평생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김효일주는 정묘는 편인을 깔았는데 기묘는 편관을 깔았어요. 식신이 제일 아름다운 별이라 치면 양인이나 편관은 제일 무서운 별이기도 해요. 그래서 김효일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글자를, 묘가 글자 자체는 힘이 없는 약한 토끼잖아요. 근데 이 토끼가 12마리 지지들 중에서는 제일 못된 걸로 치면 1, 2등 가요. 새끼를 물어 죽이는 아지요. 깡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김효일주들은 병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그 묘에 못된 깡아리로 앙! 하면 지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원래 기묘라는 뜻은 밭에서 노는 토끼예요. 언제 지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편관이라 가지고 이렇게 잘 피해 댕기고 눈치 빠르게 왔다리 갔다리 해도 그냥 지 속에 있는 깡아리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기묘일주들이 보통 나이 들어서 죽을 때는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죽어도 갑작스럽게 죽는 거 있잖아요. 뭐 폐혈증,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걸로 보통 죽고, 아니면 뭐 교통사고로 갑자기 하면서 그렇게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병지에 있는 김효일주가 그 편관의 극을 계속 심하게 받으니까 늘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안 죽으려고 눈치껏 잘 살피는데, 이 김효일주는 며칠 전에 김효일주 손님이 하나 왔어요. 태어나자마자. 팔자 잠깐 한번 볼까요? 봄날에 너른 전답이에요. 일단 진이라는 글자가 지지에 깔려 있으니까 이 밭이 옥수로 너른 밭인데, 진은 물 묻은 땅이죠. 질퍽질퍽해요. 거기에 나무가 아닌 잡초, 꽃나무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반갑게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근데 멀리 개해라는 글자는 비가 확 내려가지고 강을 막 이루고 있지요. 야도 물 묻은 땅이고 야도 물 묻은 땅이고 옆에 멀리 강이 확 흐르고 있으니까 이 땅은 비옥합니까? 비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개라는 글자하고 요것만 없어도 이 땅이 조금 쓸만한 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 가지고. 근데 이 땅이요, 기라는 글자도 원래는 습한 땅이고 이 또 물 묻은 땅이라 가지고 땅이 뻘밭이에요. 진짜 태양이 짱 떠 있으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태양이 억수로 고마운 거예요. 수분을 바짝바짝 말려줘야 내 초목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키울 수 있으니까. 지는 12글자들 중에서 또 어떤 글자예요? 화려한 글자라고 했어요. 용이니까. 용 그림 보면 정말 막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화려하죠. 이 용이라는 글자는 겉은 화려하지만 뻘밭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진흙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가 양옆에서 향을 싹 하고 있어요. 일하는 환경이 왜 이래요? 하면서 냄새도 좀 나고, 이 병화가 하나 떠 있으니까 나는 밝은 거를 추구하지만 항상 일하는 환경은 냄새 나고 어둡고 왜 이래 축축해요? 맨날 태양 찾아러 다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인수라 가지고 공부가 월간에 떠 있다라는 말은 내가 공부를
초보분들은 이 글자만 보고 와 공부를 잘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뭐 했어요? 하면서 내가 뭐 찾아 왜 이래 막 바쁘노? 하면서 어디서 뭐 무슨 일 하세요? 했더만 제가요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하면서 선생님 들으면 웃지 싶다. 요새 먹고 살기가 진짜 어려운데 선생님 제가요 초이스가 안 돼요. 이 카더라고요. 그러니까 뻘밭에 어두운데 사이키 조명 막 돌아가는 밑에서 내가 이 관을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초이스가 안 돼요. 대운이 지금 경신대운이었거든요. 하면 이 경신이라는 금이 들어와 가지고 오행적으로 뭐 금수 이게 전부 다 물 묻은 땅이니까 금이 들어와가 이렇게 신진합을 하면 완전히 땅이요 물에 잠겨 가지고 못 쓰게 되는 땅이에요. 하니까 이분이 생김새가 이목구비는 그냥 조금 격이 떨어지게 생기긴 했으나 되게 못생기고 이런 얼굴은 아니었어요. 제가요 옛날엔 좀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잘 나간 글자 운이 언제냐 하면 요 경신 들어오기 전까지 기미 대운까지. 기미라는 글자는 똑같이 습토이기는 해도 밑에 글자 미가 완전 한여름 땅이잖아요. 더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미까지는 요 병화가 그래도 힘이 조금 발휘할 수 있었어요. 12운성상으로. 쇠지라도. 그래가지고 이 물기를 조금 말라줘가지고 내가 두각을 조금 나타내고 목에 힘 조금 줄 수 있었는데 경신대운 탁 들어가니까 이 병화가 이제 신진합으로 물 묻은 땅이라 가지고 이 병화가 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 병화를 생해주는 목이 없어서 하니까 얼굴이 왜 갑자기 찌들려 가지고 훅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요 초이스가 안 돼요. 불을 한 장 쓸까요? 하면서 김효일주는 항상 내가 늘 극을 받아가지고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눈치도 잘 보고 요리조리 하는데 이 팔자는 식상도 없지요. 금이 이 토 입장에서는 식상인데 이 묘진이라는 글자가 해 식신을 방해해요. 못 오게 묘라는 글자가 하니까 그냥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초이스 당해가지고 뭐 같이 좀 놀고 이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쌤 초이스도 안 되고요. 그 손님들 전화번호를 주면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애프터 신청도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식신 자체도 못 오게 해가지고 이 묘가 살기가 더 애로워져요. 근데 대운에서 오는 이 식신이 일밭을 넓혀주나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지에 무가 있잖아요. 예예. 그건 저큰 산무 이런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 저하는 작용을 안 하나요? 이 무가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옆에 산 하나 있고 나는 여기 전답으로 태어났는데 야는요 그냥 내가 급할 때 기댈 언덕이에요. 근데 나는 원래 전답으로 태어났으니까 나의 이 생의 목표는 야를 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비바람, 그러니까 뭐 태풍이 치고 이럴 때 이 무토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돼도 팔자에 그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거를 논할 때는 야는 말 그대로 시에 있는 겁재라가 훗날 내 거를 다 앗아가는 역할밖에 안 해요. 만약에 무가요 요쯤 있고 병화가 요쯤 있었다면 지금 내 삶이 조금 험난해도 훗날 태양이 뜨니까 물기가 바짝 마르면 내가 먹고 살 근거지가 생기는데 이 팔자는 이거가 요렇게 돼 있으므로 이때쯤 되면 그냥 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 뭐 몇 년 후에 그래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부적도 함부로 써주면 안 돼요. 운이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그럴 때는 부적 한번 써보이소 그럼요. 가게도 팔리고 돈도 내고 감식하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권할 수도 없어요. 자, 운이 나쁘면 불을 써보면 한두 달, 운이 좋을 때는 그게 한 1년, 2년 가요. 근데 운 나쁠 때는 한두 달 하고는 잠깐, 부적값은 벌었는데 하고 끝나요. 개유일주예요. 물상적으로 까만 닭이에요. 오골개. 닭으로 치면 급수가 조금 있지요. 이 오골개처럼 보이는 이 개유는
그 닭이 급수가 있으니까 야도 똑같이 지가 수레공망이니까 고상한 척. 실제 노는 모습도 사람은 이래야지. 비록 내가 안 고상해도 말은 행동 보이는 모습은 고상한 척 잘하는 일주가 계유예요. 그리고 계유는 약간 골목대장 기질이 있어요. 한정된 바운드리 안에서 이 유가 절대로 큰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닭 보면 항상 쪼매난 울타리 안에서 고소 모이 먹고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구역 안에서 내가 오골개니까 내가 대장이야. 그런 기질이 다분해요. 내가 요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대장이야. 이런 거를 조금 할라 해요. 좀 잘난 척, 뽐내기도 하고. 고집도 실제로 굉장히 세고, 남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고집이, 태화된 고집이 많아요. 약간 알라 같은 면이 있어요. 원래 자유는 동자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 같은 습성이 좀 있어가지고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 기문 있는 사람, 특히 계유일주한테는 그래 맞다 막또 간질내주고 하면 그래? 그래서 꼭 칭찬도 잘 해줘야 되는 일주 중에 하나가 계유일주예요. 근데 이런 계유가 남한테 막 사기치고 해코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만의 고집, 그런 게 많이 강해가지고 융화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왕따 아닌 왕따가 가끔씩 되는 경향도 있어요. 사지는 기운이 죽었다, 그죠? 사람으로 치면 죽어가지고 숨이 끊어졌어요. 시체가 썩으면 형상이 사라지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사라졌고 기운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사지는요, 그 일지에 사지를 깔았다라는 거는 일간이 희생한다 이런 뜻도 돼요. 자기를 희생한다라는 뜻이 묻어 있어요. 그 가끔요 팔짱 물으러 와가지고 실컷 네 이런 일이 생기고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얘기해주면 엉뚱하게 선생님 제 성격이 어때요? 익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한 대 뒷때려 보고 싶어요. 지 성격 지가 더 잘 아는데 왜 지 성격을 맞춰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아들이 더 그래요. 젊은 아들이. 그때 순간 팔자를 봤을 때 성격 모르겠어요. 하면 그 일주를 볼 때 간합이 돼 있는 팔자들 일주는 다 네가 맨날 그 인가에 안 되는 거야. 일이 안 되는 거야. 변덕 좀 그만 부려. 일지 간합이 돼 있는 사람들은 다 변덕이 죽을 듯해요. 오중 기토랑 갑이랑 합하지요.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갑오일주는 그 오화가 뭐를 못 오게 해요? 정인인 자를 충으로 못 오게 해요. 원래 인수를 충으로 못 오게 하거나, 그리고 일주가 그 공망 중에서 인성 공망인 사람들은 도덕성 결함이 좀 있어요. 갑오일주는요, 그래서 자아 정인을 못 오게 하기 때문에 원래 인수는 조절력이죠. 야, 가만 앉아가 공부해. 엄마가 막 공부하라고 시키면 하기 싫어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게 인수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못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절력이 떨어져요. 어떤 아들은 엄마가 이거 하면 뭐라 할 건데 하면서 망설이다가 하는 아도 있어요. 근데 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평상시에는 교육을 그렇게 들었지만 금방 까먹고 금쪽이 같이 조절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갑오일주가. 근데 이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요, 무조건 이 일주들에 대한 특성이기는 하나 사주 주변 글자들에 따라 가지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갑오일주가 양옆에 자자자만 있으면 오화 충돼 가지고 오히려 그때는 아가 더 어리버리해져요. 시킨 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거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그냥 요 일주들 특징이에요. 그리고 갑오에 오는 홍염살이에요. 홍염살하고 다음에 12신살 할 때 도화살하고 함지살하고 다 구별을 조금씩 할 필요는 있는데, 홍염살하고 도화살 가장 큰 차이는 옥수로 막 여자들이 예쁘게 화려하게 막 꾸밀 때 자는 도화살 있는 것 같아. 남자들이 많이 따르면 도화살 작살이잖아 이런 표현 막 하잖아요. 도화는요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한 꾸밈이에요. 치장이에요. 니 오늘 어디 가는데? 아무 데도 안 가. 근데 왜 그렇게 한껏 못 냈어? 그게 도화예요. 아니, 낮에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고 어떻게 세수도 안 하고 나가는 나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화장해. 이게 도화예요. 남들이 다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이 꾸미는데 홍념살은요. 똑같이 인기별이긴 해도 홍념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저 상대를 정해놔요. 아, 나 자 내 걸로 좀 만들어야 되겠어. 하면 도화는 그냥 뭐 내가 늘 약간 선머스마처럼 원래 다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치장하는데 홍념은 내가 자한테 예뻐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고 오빠야 안녕 하고 옆에 가서 찝쩍거려보고 한번 찝쩍거렸는데 안 넘어오네. 그럼 또 가서 한 번 더 두 번 세 번 찝쩍거려보고 꼬시기 위해서 애교 부려보고 이게 홍념이에요. 근데 도화는 그냥 내 좀 예쁘지 않아? 오빠야 나한테 관심 없네? 알았어. 니만 남자. 하면서 또 금방 바꿀 수 있는데 홍념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갑오일주가 홍념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이성적 문제가 복잡해지기 쉬워요. 일지에 축, 인, 오 이것들은요 다 탕화의 그 한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탕화로 봐요. 갑오일주도요 요 오가 축인오의 한 글자라 가지고 탕화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탕화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급 변덕은 아닌데 마음이 갑작스럽게 잘 우울해지고 인생이 왜 이렇지 금방 웃다가도 미친년도 아닌데 나 요새 좀 우울해. 사춘기 아도 아닌데 있잖아요. 바람 분액하고 이래 살아가 뭐 하겠노 하고 염세적 기질이 탕화를 깔은 사람들은 강해요. 그리고 갑오일주는 일지가 상관이죠.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일지니 안방이니까 관을 깔거나 재를 깔아주면 제일 좋아요. 하다못해 안방이니까 자식을 의미하는 식신을 깔은 게 뭐 재관을 깔은 것보다 단순하게는 조금 덜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깔아주면 좋은데 식신까지는 이 오화는 상관이라 가지고 관 자체를 허물죠. 남편 덕을 챙길 수가 없어요. 갑오일주 여자는 항상 가장처럼 살아야 가정이 유지돼요. 갑오일주는요. 그 12운성상 사지예요. 죽을 사자예요. 하니까 그 일지가 아까 전에 병지도 식신이 아닌 이상은 잘 아프다 했어요. 정묘나 기묘나 이런 계유도 튼실하진 않아요. 병지라 가지고 잘 건강상 불안 인자가 많은데 사지를 깔면 원래 야가 희생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니까 내가 돈 안 벌면 아프고 그리고 배우자가 바람 안 피고 내만 바라보면 내가 자꾸 희생해야 되니까 내 건강이 불안사가 저절로 나이가 들면 빨리 조금 오게 되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갑오일주도 상관을 깔았기 때문에 갑오일주 없다 그죠? 약삭 빠르고 이런 뜻도 좀 있잖아요. 틀을 깨니까 경자일주는 갑오일주하고 또 다른 그 약삭 빠름이 조금 있어요. 갑오는 목화라 가지고 글자가 밝아서 사람이 그 머리 굴리고 익혀도요 눈에 좀 보여요. 아 잔머리 굴리고 있네 하면서. 근데 경자가 잔머리를 굴릴 때는요 갑오하고 느낌 좀 달라요. 치마에 더 안 그런 척 하면서. 갑오는 드러내놓고 하지만 경자는 안 그래요. 이런 경자가 상관을 깔았으니까 당연히 말을 잘해요. 근데 상관은 원래 콕콕 찍어가지고 후벼 파는 말들을 잘하는데 갑오는 그래도 밝음이니까 덜한데 경자는요 칼을 이렇게 베는 듯한 말을 실지 더 잘해요. 그리고 식신상관은 베푼다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지멋대로라는 거를 무조건 먼저 생각하라 했어요. 그래서 일지상관인 사람은 지멋대로 기질이 많이 강해요. 사랑 요리를 잘하는 일주 중에 하나가 경자예요. 이 경자는 제가 금방도 갑오보다 어두운 글자라 했어요. 어두침침하니까 잘 해주는데 왜 잘 해주는 거 하면
약간의 이득을 보기 위한 잘해줌. 요게 조금 더 지나치면 사기성이 좀 묻어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경자는 갑오보다는 조금 더 똑같이 상관을 써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을의일주. 똑같이 사지인데 얘들은 내가 생해주지만 을의 일주는 수의 생을 받고 있어요. 아까 전에 계유일주는 그 닭이니까 어떤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골목대장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을에는 물상적으로 바다 위에 혹은 연못 위에 핀 연꽃 같은 존재예요. 물 위에 표류한다라는 뜻이라 가지고 을에는 떠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떠돌이라도 을이 불의 옥잠 맞나요? 물옥잠?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꽃처럼 한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때 한정된 구역이란 말은 을의 일주는요, 사고의 폭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한정된 구역인 거예요. 지가 앞만 띄봤자 나의 사고의 폭은 요까지가 한계라고. 그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막 뭐 세상 끝에 가가지고 하나 남겼는데 알고 봤더니 부처님 손바닥이듯이 을의 일주는 지가 뭐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한정된 사고, 한정된 구역 안에서 못 벗어나고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을애가 지지가 전부 다 합하는 글자들이 묘와 합하고 인과 합하고 비겁과 합하지요. 비겁하고만 합하니까 을에는요, 베풀 줄 몰라요. 받기만을 항상 바라는 일주예요. 중요한 식상을 해가 살을 못 오게 하지요. 약간 융통성이 부족해요. 신사일주, 병자일주, 뭐 병신일주, 신사일주 이런 것들은요, 글자 따라가요. 병자는 병자일주는 병자고, 병시일주는 병시이고, 신사일주는 신사예요. 사람이 신사일주는요, 말을 해보면 굉장히 조용조용해요.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남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신사일주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사도 그 신유공망, 걸록공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쟁성이 떨어져 가지고. 근데 분명히 사가 사유축 금의 궤도를, 그러면 사유축은 절단사지요. 그리고 또 하늘의 경신은 금이라 가지고 똑 분질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걸록공망이라 가지고 내가 힘을 잘 발휘를 못하니까 신사일주는 우유부단한 면이 많아요. 싸워서 내가 투쟁해서 빼뜬다, 이긴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실속이 없어요. 웬만하면 뭐 내가 좀 양보해 주지 뭐. 싫은 소리 잘 못하고. 금방 갑오일주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갑오일주에 대한 설명이 한 1부터 뭐 10개, 20개가 있다면 제가 설명드린 그거는 짧게 12운성상 사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지에 해당되는 설명을 한 거예요. 10개 중에 서너 개를. 사지라 가지고 요런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갑오일주 특징이 10개 있어요. 근데 사지에 해당되는 특징이 한 3개쯤 있다고. 그럼 저는 요 3개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나머지 이거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언급을 안 했어요 하면서 좌우충이 일어나가지고 인수를 못 오게 해서 조절력이 없어요. 이거는 12운성과 상관없는 얘기를 한두 개 곁들이긴 했는데 12운성을 한 이후라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일주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묘예요. 묘지. 원래 묘에 해당하는 글자는 진술충미예요. 그 진술충미만큼 좋은 글자도 그리고 무서운 글자도 없어요. 저도 축이라는 글자를 들고 있지만 팔자 구성상 그 토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토가 없는 팔자도 반드시 문제예요. 토는 조절력이라 가지고 육친적으로 인수도 조절력을 의미하지만 토가 열고 닫는 게 해주는 거는요, 인수가 조절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토가 어떤 한 기운을 닫았기 때문에 다른 기운이 열린다. 이거는 계속 해왔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쓰여지는고 하면 토가 항상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설명할 때 예를 들면
축이라는 글자는 사유축, 금의 기운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가을의 기운을 집어넣어서 축 다음에 오는 글자가 인이었어요. 봄이 열리고, 진이라는 글자가 신자진 수국을 물을 다 끌어 묻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오미 여름이 열리고, 이때 사오미 동안 진을 하는 역할은 물을 품에 안고 증발 못하도록 딱 지켜서 신에 가서 물의 씨앗을 내놓는다고 했어요. 진술충미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계절이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사주 안에 어떤 글자든지 하나가 있어줘야 먹고 사는 게 조금 더 좋아지고, 혹은 반대로 이 진술충미 때문에 쪼그라들고, 그게 저절로 생겨요. 병술일주, 이 술이라는 글자가 12운성상 뭐에 묘지였는고 하면 병, 무, 을이라는 글자의 묘지였어요. 병술의 병은 비견이고, 무는 식신이고, 을은 인수예요. 정인.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술이 가두어 가지고 잘 못 쓰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병술 일주상 제일 중요한 거는 비견을 임묘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비견을 임묘시켰다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뜻이에요. 내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을 힘을 못 쓰게 내 발밑에 가다 가지고 땅 밑에 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하고 경쟁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돈벌이가, 인생살이가 훨씬 수월하겠지요. 비겁을 임묘시키고, 또 인수는 팔다리를 묶는 거예요. 식신에 반대되는 글자니까. 인수를 묻었다라는 말은 나를 밥 먹는 활동을 방해하는 글자를 묻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활발히 잘할 수 있겠죠. 병술일주에서 이 무는 술에 죽기는 해도 술 자체가 식신이라 가지고 요 뜻은 조금 약해요. 근데 일단 비견과 인수를 묻었기 때문에 병술일주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수월해요. 내 경쟁자를 묻었어. 자, 그러면 비견 병은 친구도 되지만 형제도 돼요. 병술일주는 이 진술충미를 깔은 요 일주들은요, 비견을 임묘하는 것들은 다 형제간 아픔이 조금 있어요. 이때 형제간 아픔이라는 말은 나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 다니고 옥수로 똑똑한데 내 동생은요 그냥 지방에 중소도 뭐 조금 소규모 회사 다녀요. 나는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는데 자는 왜 저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꼬셔가지고 결혼 난 잘했는데 자는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나와 반대되는 차이가 나는 그런 식의 형제 간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병술은 물상학적으로 이 표현 자꾸 쓰면 안 되는데 배우는 사람한테 병술은요 술이 개지요. 개 중에 제일 예쁜 게 뭐 하얀 게 예쁜 게도 있고 털 볼 때 원래 검은 게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빨간색 털이 고동색 이런 게 푸들 같은 거 억수로 예쁘죠. 애완견. 병술은 그런 식이 좀 예쁜 그런 애완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애완견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주인 앞에 와가지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예쁜 짓 많이 해야 돼요. 병술일주가 애교도 많아요. 근데 야도 술 중에 신금이랑 간합을 하니까 금방 꼬리 흔들다가 시치 아프락 하면서 팩거리고 변덕도 심해요. 당연히 다정다감한데 변덕 심하려고 하면 말도 했딱 잘 바꿔야 되겠죠. 근데 병술은 백호살이에요. 원래 백호의 뜻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 혈광지사다 그런 뜻이라 가지고 극단성을 의미해요. 모르겠다 하면서 배째락 하면서 확 제끼는 거, 이런 거 기질이 병술일주한테도 있어요. 친구인 아를 임묘시키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도 술에 죽어요. 임묘해요. 내 스스로 관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한 번씩 병술일주가요 깔아앉으면 만사 다 귀찮고 나 너무 우울해, 살기 싫어, 이런 기질도
이런 일주들한테는 다 있어요. 재와 암합을 하니까 병술일주가 돈돈돈돈 거릴 때는 타의 추정을 좀 불허해요. 돈 욕심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병술일주가 잘 산다 하면 반드시 형제가 중에 하나는 안 풀리는 형제가 있어야 지가 잘 살아요. 지 형제가 잘 나갔다 하면 나는 형편 피는 게 좀 어려워요. 무술일주는 우리 선생님 보기에 굉장히 부드럽지요? 원래 되게 부드러워요. 자자인묘하는 사람들이 다, 물론 그 살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한 번씩 흉폭함을 드러낼 때는 누구나 다 성질나면 욱하지요. 근데 그 욱하는 모습들이 백호살을 들고 있어가지고 괴강을 들고 있어서 그 욱하는 모습이 더 조금 편차가 보통 사람들보다 클 수는 있어도 평상시에는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무술은 술이라는 글자가 똑같이 비견이기는 해도 야의 공망은 진사예요. 걸록이 공망돼 가지고 조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부드러운데 괴강살이라 가지고 강단이 있어요. 이 무술일주가 한번 고집 부리면 그래 똥개는 짖어라 진돗개는 달린다 그런 식의 고집이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너거는 전부 다 똥개지만 나는 진돗개야. 차이가 있지요 사고에. 나는 좀 고독해요. 너하고 나는 좀 다르므로. 그리고 술이라는 글자 자체가 하늘 천문이에요. 술을 생각을 하죠. 하늘 세계. 은연중에. 그리고 이 무술일주는 병술일주처럼 똑같이 편인도 끌어다 묶고, 편인은 식신을 방해하는 별이니까 이 편인을 힘을 못 쓰게 하니까 저절로 식신이 열리는 거예요. 친구도 끌어묻어서 힘을 못 쓰게 하고. 관도 어때요? 원래 관은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원래 돈 벌 때는요 인정사정 없어야 돼요. 막 밟고 일어서야 돼요. 그 체면이 없어야 돈 버는 게 수월해지죠. 그런 관도 끌어묻어 가지고 힘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무술일주는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무술일주는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어깨에 힘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어깨에 힘주는 일은 어떤 거예요? 분명히 관을 끌어묻어 가지고 힘을 못 쓰게 해서 식상이 열리기는 했는데 이 술은 궤도가 항상 인호술 화국의 궤도예요. 그 화국의 궤도란 말은 관을 힘을 주면요 결국 이 관으로 인해 가지고 화를 만드니까 다시 인성이 생기죠. 그래서 팔다리가 다시 묶이는 체면 때문에 다시 뭔가 못하게 되는 어깨에 힘주는 일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단순하게는 회식인데 작 하면서 지갑 꺼내고 그리고 뭐 별 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동창회장 한번 하고 싶어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손실이 커요. 하지 마시소. 근데 전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놨어. 해보셨어요? 해봤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를 조금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술이 하늘이니까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금방 느꼈잖아요. 나는 진돗개라고. 근데 그 진돗개 훈장 이런 거를 내려놔야 인생살이가 좀 더 편해져요. 임진일주는 똑같이 비겁을 묘해 놓은 팔자예요. 일주예요. 다른 묘지를 갖고 있는 거와 달리 임진일주는 신세를 지면은요 꼭 갚는 기질이 있어요. 남한테 신세 안 지려고 해요. 그리고 임진은 포용력이 굉장히 커요. 똑같이 병술도 뭐 인호술 화국의 병화인데 야보다는 임진은 이 병술은 그러하지 않은데 임진일주는 포용력이 실제로 많이 좋아요. 뭘 함에 있어가지고 하면 돼. 용기도 있고. 임진일주도 괴강살이지요. 병술은 술이 식신이고 무술은 비견인데 임진의 지는 관이에요. 그럼 이 관은 원래 컨트롤하는 별이잖아요. 근데 임진은 내가 대장이야. 관을 실제로 그렇게 써요.
관을 쓴다라는 뜻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신자지는 수국이라서 음양으로 따지면 음이에요. 임수도 음양으로 따지면 음이에요. 그래서 이 임수일간이 진관을 쓰는 게 똑같은 음이라 가지고 부드럽게 편하게 잘 써요. 그래서 대장을 하는 모습도 남들을요 다 아우르면서 포용하면서 내가 대장을 해요. 그리고 진사는 현실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임진일주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원래 임계일주가 배우자 복, 남편 복이 없다 했어요. 임진일주는 그렇다면 당연히 괴강에 진이 항상 신자진 수국으로 노니까 여자는 다 과부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임진일주는요. 배우자가 되는 게 없어요. 과부가 되는 게 아니고 신랑이 죽는 게 아니고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늘 가장처럼 움직여야 되고 이런 아픔이 있는 일주예요. 정축일주는 이 축이요. 자기 자신도 묘하지만 이 축이 금의 고장지지요. 재를 끌어묻어 놓은 일주예요. 그래서 정축일주가 억수로 돈돈돈돈돈돈 거려요. 근데 정축일주가 굉장히 부자로 크게 잘 살락하면 신앙해야 되는데 신앙 되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조금 드물기도 해요. 축 자체가 식신이라 가지고 다정다감하기는 한데 정축이 백호살이라 가지고 한번 정축도 막 날개비 틀면 성질이 대단해요. 정축일주는 금을 무도 끌어묻고 있어 놓으니까 의처증들이 좀 있어요. 밤에 별달이지요. 축이라는 글자가 해자축 겨울이에요. 여름에 하늘에 별 보면 싱그럽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한겨울에 하늘 쳐다봤는데 별 달 보이면 춥다, 쓸쓸하다, 외롭다 이 생각 들잖아요. 정축은 굉장히 고독함, 외로움, 쓸쓸함을 잘 느껴요. 그래서 정축일주는요. 환승연애를 잘해요. 째지기 전에 다른 알을 스페어 타이어를 탁 구해놓고 갈아타는 거 참 잘해요. 외로운 게 싫어서. 그리고 당연히 그 백호살도 있고 그 내가 낸데 끈끈한 그런 고집이 강하기도 해요. 천간들 글자들 중에 가장 개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글자가 기예요. 그래서 기일간들은 니 지금 무슨 생각하노? 하면 말을 잘 안 해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기축은요. 축 자체가 어둡지요. 그리고 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이 시작돼요. 속도 잘 모르고 비밀이 많고 축이 어두워서 사람이 성향 분석도 어렵고 하니까 이 기축은요. 우울증 이런 것도 기질도 다분해요. 근데 사유축 금국 음이에요. 축은 한밤중 또 음이지요. 지 자신 기토일간도 어두우니까 꼭 무조건 해코지 할락하는 건 아니지만 속에 어두움 속에 비밀이 많고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기꾼 아닐까? 모르겠어. 잘 뭔 생각하는지. 그런 기질이 있어요. 토, 정화, 경금을 끌어다 묻지요. 똑같이 형제 덕이 무덕해요. 반드시 형제가 여러 명이라면 내가 잘 살락하면 형제 중에 하나는 못 사는 형제가 있어야 돼요. 이 축이라는 글자가 경금을 끌어다 묻어요. 경금은 식신도 아니고 상관이에요. 상관성 틀을 깨는 나쁜 별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나의 행동이 남들이 보기에 사기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상관성이 내 발밑에 있으니까 상대방을 위하고 도와주고 이런 헌신적인 모습도 은연중에 나오는데 축은요 잘해줘 놓고 뺨 맞는 것도 많이 당해요. 그리고 이 기축일주가 사업을 한다면 너무 어두운 글자라 가지고 사주에 밝은 기운이 없으면 사업도 여러 번 잘 말아먹어요. 미는 뭘 임묘시킵니까?
갑을 인묘시키지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개도 인묘를 시키고, 개라는 글자는 천간의 맨 마지막 글자이고, 미는 자축인묘 시작했을 때 미는 양의 마지막 글자예요. 개미일주는요 진짜로 비밀이 많아요. 한 번씩 보면 기분 많이 나빠요. 예를 들면 화장실 띡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럼 니 어디 갔다 왔노? 하면 보는데도요 몰라, 내 아무것도 안 했어. 사소한 것도 지만의 비밀로 만들어요. 할게 개미일주를 배우자로 데리고 살면 가끔씩 패고 싶어요, 진짜. 까도 속을 알 수가 없어가 양파 같은 사람이에요. 이 개미일주가 인성공망이에요, 신유. 하니까 도덕성이 결여돼 있는데 미가 갑을 인묘시켜 놨지요. 그러니까 도덕성 결여된 상태에서 식상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이 사람들은 행동하는데요. 막 약간의 제약이 없어요. 식상은 의식주 밥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챙기기 위해서 눈치 잘 안 봐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 평관을 깔고 있지요. 걔는 어두워요. 수니까. 이 어두운 내가 밝은 관을 밑에 깔았으니까 어쩌든 요거를 잘 이용해서 돈 벌 생각, 먹고 살 궁리 이런 거를 저절로 잘 하려고 해요. 근데 남자는요. 그 미중에 정화 재를 숨겨놨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 남자는 반드시 그 숨은 정화 애인별이지요. 그 때문에 늘 한 번씩 들켜가지고 곤혹을 잘 겪는 경우도 개미일주예요.